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그 선거가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간에 이긴 쪽과 패한 쪽의 대응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긴 쪽은 더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히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패한 쪽에서는 주신 회초리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성의 말씀들을 합니다. 강서구 보궐선거가 끝났지만은 아직도 그 열기가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여나 야나 바로 이 강서구 지역구 선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어서 올 총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계속 신경을 쏟고 있죠. 따라서 언론들도 이 분위기를 편승해서 연일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참패한 여당에서는 왜 하위 당직자만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왔었지요. 그리고 참패한 대통령실은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이런 반구의 대응도 보이지 않느냐 이런 소리도 비판의 소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 이런 패배 속에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망의 자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한동안은 시끌벅적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보통의 선거의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선거의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또 야당은 그 틈새를 노려서 계속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안팎으로 이렇게 비난의 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대통령실도 그냥 관망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도 많이 했고 고민도 나름대로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당 내부에서도 한두 마디씩 불안하다, 총선거에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 나오니까 어떻게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독이고 더 이상 문제가 확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공감을 했겠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통령으로서는 유승민과 이준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틈만 나면은 눈엣 가시처럼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들 유승민과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언론들마저도 대통령실 침묵을 비난하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도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국민통합위원회가 1년 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첫 마디가 반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와 내각이 국민통합위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 재원을 얼마나 정책적으로 이어졌는지 돌아보고 반성을 하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은 내가 옳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가 아니라 국민이 옳았다. 국민이 옳았다. 국민의 마음에서 국민은 무조건 옳다. 설령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틈만 나면은 야당이 거대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불평들을 해왔지만 야당이 절대 다수라 어렵다라는 변명은 하지 말자. 그럴수록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늦었지만 시적절하고 반드시 여당과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일들이고 문제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시원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코 이 말이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겠다. 당이 민심을 전달한다면 대통령도 가장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숙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겠다. 정말 참 이상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 이런 주문을 참모진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국민통합위가 생겨나고 말 그대로 통합을 위한 여러 정책 제언을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도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성공 여부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성공의 여부에 키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년 동안 소리 없이 통합위가 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이 정책 제언들을 정부가 대통령실이 여당이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김한길 위원장의 그 위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수 쪽에서 정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진보 쪽에 민주당 쪽에 발을 담그고 정치를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오랜 정치를 통해서 정당의 부침과 통합에 대해서는 지략가의 지략을 동원해서 무언가 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이 신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선거구가 253개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이 121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지역이 121개 지역구입니다. 이 수도권을 지키느냐 또 뺏어오느냐 이것이 정권을 지키느냐 정권을 내주느냐 레임덕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그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양당이 고대 양당이 사활을 걸고 지키느냐 뺏어오느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당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고 해도 꾀야 보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었던 지난번 총선거 때의 그 아픔, 그 악몽을 다시는 재현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대통령의 레임덕은 그대로 오는 것이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 수행을 제대로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의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과연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출발할 때에 30%의 지지를 보였는데 마무리 지을 때는 50%의 지지율을 보였다. 왜 그럴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중간에 변화를 보였다. 3당 합당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지만 통 큰 정치를 했다. 지지율을 35%다 40%다 이 끌어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을 하고 특히 자기의 지지층보다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수도권의 MZ 세대들을 얼마만큼 끌어오느냐 흡수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저는 100번 지당한 얘기고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통령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강서구 보궐선거는 보선은 끝났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는 말씀입니다. 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